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이 프로그램을 이야기 안 하는 곳이 없죠. 저 또한 정말 오랜만에 정주행하면서 시청한 넷플릭스 프로그램인데요. 기존 경연 프로그램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점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승자인 권성준 셰프, 나폴리 마피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밤 티라미슈는 출시되면 꼭 먹어보고 싶네요. 경연 때의 맛이 그대로 날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마지막 회까지 보면서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셰프는 에드워드 리였습니다. 그는 정말 클래스를 보여주셨어요. 무한두부지옥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음식으로 표현해내는 모습은 자극적인 요소 하나 없이 진정성과 깊이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최종 미션이었죠. 이 모든 것이 이분이 왜 여러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지금까지도 존중받는지를 보여주는 덕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나폴리 마피아는 첫 경연부터 마지막 경연까지 약간은 거만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마지막 등장 때도 뒷짐을 지고 인사하는 모습, 부릅뜬 눈매로 상대방을 내려보는 듯한 지나친 자신감이 한국인의 정서에는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우승을 하셨음에도 사람들이 에드워드리나 트리블스타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미디어를 통해서 송출되는 프로그램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스타성이 있는지가 큰 영향을 미치죠. 나폴리 마피아는 자신의 스타성에 비해 다소 과잉된 자의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조금 불편함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승 소감에서 본인의 이름을 건 레스토랑을 만들다고 싶다고 했을 때 응원은 하지만 다소 공감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결국 그가 보여준 부족한 스타성과 희소성이 이유였던 것 같아요. 부리부리하게 뜬 눈이 약간은 부담스럽기도 했고 음식과 뭔가 싸워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음식으로 유명한 식당은 정말 많죠. 하지만 오너 셰프로서 자신의 스토리와 서사를 잘 포장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나폴리 마피아는 그런 부분에서 매력을 유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미션의 양고기는 너무나 맛있어 보이고 안성재 셰프이 그 정도로 극찬을 할 정도로, 그리고 보면서도 뭔가 저 맛이 상상이 되면서도 상상이 좀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계속 군침이 돌기는 했어요. 그런데 에드워드의 떡볶이 요리에 비하면 어떤 큰 울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어떤 새로운 창작물, 도전보다는 클래식을 선호하는 입장이지만 권성준 셰프의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런치 20만원대, 디너 30만원대 해는 레스토랑에 가서 그 정도 금액을 내고 내가 이 음식을 먹을까?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봤을 때 잘 모르겠더라고요. 결국에는 대체 가능하다는 느낌을 주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날에 연인에게 권성준 셰프의 양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하지 않을 것 같고, 대신 다른 검증된 맛집을 찾게 될 것 같았습니다. 반면 기념일에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에드워드 리의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 하면 왠지 좋아할 것 같았어요. 이거는 그냥 제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폴리 마피아가 직원으로 있는 레스토랑에는 가보고 싶습니다. 그의 솜씨와 높은 퀄리티의 음식을 맛보러는 가고 싶지만 오너 셰프로 있는 식당에 가는 것은 또 다른 가치가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가 제시한 음식은 너무 안정적이어서 주목을 끄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과 퀄리티가 너무나 뛰어나서 심사위원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심사위원들도 감동적인 스토리를 보여준 이균 셰프에 대해서 자칫 감정에 치우쳐 과대평가를 하지 않으려고 더 냉정하게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미 유명한 셰프에게 우승을 주는 것보다 한국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인 만큼 한국 셰프에게, 또 젊은 권성준 셰프에게 영광을 주고 싶은 심리 요소가 작용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에드워드 리를 칭송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에드워드 리가 쇼에서 보여준 진정성, 겸손함, 그리고 이를 받쳐주는 테크닉과 맛, 이미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꾸준히 도전하는 모습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이거 안 되겠네요. 떡볶이도 같이 그리고 갈게요.
나폴리 마피아의 마지막 인터뷰를 보면 자신이 가장 간절하다고 하지만 사실 참가자 100명 모두가 간절하죠. 다른 셰프들의 간절함을 가늠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속에서 이미 우승을 하셨으니 실력만으로는 정말 리스펙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후에 본인의 모습을 보시고 스스로 많은 부분을 느끼고 이 경험을 발판 삼아서 더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미 굉장히 단단하신 분인 것 같았어요. 피드백을 수용하지 못할 분은 아닌 것 같았어요. 이 프로그램은 대중의 평가를 받을 때 여느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문자 투표가 아닌 직접 맛을 보고 현장에서 평가하게 하는 신선한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그 어떤 프레임에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맛으로만 평가하게 하는 블라인드 심사 방식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괜한 편집이나 웃음 요소를 넣지 않은 진정성 있는 진행으로 품격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중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휘발성 있는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현 시대에서 진정성 있는 마치 손편지와도 같은 이번 흑백 요리사는 지쳐있는 일상에 다시금 어떤 일에 대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훌륭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약 전쟁이 좀 풀리면 저도 참가자분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참고로 최강록 셰프의 엄청난 팬입니다. 의식주 산업은 어떤 사이클을 돌면서 유행을 선도한다고 합니다. 어떤 해에는 요리 예능,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또 어떤 해에는 패션 컨테스트나 패션 스타일링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유행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인테리어나 건축을 다루는 예능이 유행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지만 인간의 이 기본 3요소를 다루면서도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능력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번 대회 우승자 권성준 셰프에게 축하를 드리고 이균 셰프에게는 경의를 표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